추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이동 연관이 있고 캔들과도 연관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세를 한 가지로 정의를 하고 추세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하고 싶은 대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들어주세요. 어차피 전반적인 차트에 대한 기초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습이 되고 자동적으로 복합적인 사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는 공유는 드릴 거예요. 공유는 드릴 건데 제가 유튜브를 다 업로드하고 이 자료도 모두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이 업데이트본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 업데이트 되기 전 버전으로 다운로드는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인스타로 공유를 드렸었죠. 그 당시에 공유 드렸을 때는 전자책의 페이지가 40페이지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59페이지가 됐거든요. 근데 뒷부분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엔 100페이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여기예요, 여기. 모든 동영상에 걸려있는 이 링크인데 여기로 들어오셔서 전자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다 무료로 모든 사람이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월 구독료 12,900원인데 그걸로 구독을 하시는 분들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운받고 구독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사이트 안에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 차트와 강의에 대한 거는 56가지가 전부 다 구독자들은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만약에 하신 다음에 여기 전자책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다 읽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운받으시는 주소는 아무튼 여기로 들어오셔서 카테고리에서 전자책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업데이트 되기 전 버전이고 업데이트 된 이후도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캔들로 이루어져 있죠. 상승 추세라고 해서 캔들이 계속 상승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 추세라고 해서 캔들이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승하는 종목도 하락을 하며 오르고 상승 중에 발생하는 하락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차트는 이 2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했다가 21선에서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21선에서 또 눌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차트도 반등했다가 21선 맞고 떨어지고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반등해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추세는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반등과 하락이 모여서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것이고 상승 추세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과 눌림이 모여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격도 때문인데요.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이평선과 이격이 커질 것이고 주가가 하락하기만 계속해도 이평선과 이격이 커지게 됩니다. 이격도가 커진다는 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주가는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했다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하락하고 이격을 좁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종목이 가진 재료가 지속성이 있다면 이격을 좁힌 후에 재차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하던 종목이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눌렸어요. 이 눌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할 때 가졌던 모멘텀이 그 지속성이 있다면 그 뉴스의 재료의 지속성이 있다면 이 눌림 자리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속성이 있는 재료가 다시 그 힘을 발휘하면서 재차 상승하게 될 것이고 또 눌렸을 때 매수를 해두면 또 그 재료가 또 다시 힘을 발휘할 때 다시 수익의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는 지그재그로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상승할 때 수익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눌림이라든지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매수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눌림 자리, 전조 증상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의 원리와 규칙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알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계속하겠습니다. 장기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가 있겠죠. 장기 추세는 적게는 6개월, 1년 이상의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121선, 241선 등이 장기 추세선에 해당합니다. 중기 추세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주가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61선이 대표적으로 중기 추세선에 해당합니다. 단기 추세는 적게는 일주일에서 3달 정도까지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3일선, 5일선, 21선 등이 단기 추세선에 해당합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는 특히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차트 매매를 할 때는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단기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중장기 추세선이 상승 중인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의 매매 확률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는 역배열인 상태를 말하고요. 상승 추세는 정배열인 상황을 말해요. 지금은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저는 이평선이 곧 추세고 추세가 곧 이평선이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추세를 말씀드릴 때도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추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추세랑 이평선이랑 차이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결국 매매를 할 때는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의 매매 확률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락 추세예요. 딱 봐도 우하향하고 있죠. 하락 추세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샀어. 이런 자리에서 샀다면 여기서 수익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샀다. 이런 자리에서 샀다 치면 탈출할 기회가 없어요. 고점에 물리면 탈출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운 좋게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운 좋게 여기 반등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고점에 몰리게 되면은 탈출을 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번엔 다른 종목을 봐볼게요. 1번, 2번, 3번의 상황을 볼게요. 1번은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모두 역배열인 자리, 120선, 60선이 다 역배열인 자리죠. 그리고 2번은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횡보 상태인 자리예요. 3번은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예요. 물론 이 224일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은 여기서는 하락 추세, 여기서는 횡보 추세로 바뀌긴 했지만 61선과 121선 보고 말씀을 드리면 3번은 장기 중기 이평선이 상승 상태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 앞에서 하락할 때 쌓인 이 매물대들이 1번 박스에서는 주가 상승을 방해하게 돼요. 이 앞쪽 하락이 1번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1번 자리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죠.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리게 되면 기간적인 조정이 자연스럽게 거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높이 있었던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주가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1번에서는 역배열 상태라서 뚫지 못하고 내려왔고 2번도 횡보 추세에서 올라갔다가 이 앞쪽에 매물 부담 때문에 다시 뚫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 고점들을 1번과 2번의 고점들을 3번 정배열 자리에서 이렇게 뚫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나요?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매물 부담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려워요.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을 돌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는 추가 상승이 좀 더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눌려서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서 눌려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려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장기 이평선을 돌리고 있다는 이 흐름이 이 종목은 재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종목을 보실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하게 역배열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선 21선, 61선, 121선, 224일선, 448일선까지 다 역배열인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주가가 맞고 떨어지고 상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매물 부담이 너무 강해서 역배열인 상황에서는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들이 횡보 상태를 만들었죠. 3번과 4번 위치에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448일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기 이평선의 매물 부담 때문에 주가가 밀려서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5번 박스 위치에서부터 장기 이평선보다 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뚫지 못했던 고점들을 뚫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61선이라는 중기 이평선은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죠.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나올 때부터 이제 눌림의 매수를 하면 추가 상승을 할 때 수익을 얻고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하락 추세, 역배열인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횡보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그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세가 이렇게 하락에서 횡보를 거쳐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 3번 위치다 하면은 얘가 아직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좀 더 횡보가 필요하겠구나. 추세가 횡보를 좀 더 거쳐서 몇 달간의 횡보를 거쳐서 추세를 상승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4번도 아직까지도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네.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 5번이 됐어요. 그러면은 5번 자리니까 지금 중기 이평선이 61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네. 이제부터는 눌림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돌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이평선이 무조건 상승 추세여야 한다. 61선이 무조건 상승 추세여야 한다. 121선이 무조건 상승 추세여야 한다. 하는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61선, 121선 이런 최소한의 이 두 가지가 상승 추세면 좋겠죠. 물론 거기다가 224일선과 448일선까지 상승 추세면 더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448일선이 최소한 횡보, 그리고 61선과 121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발생시켰어요. 저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24일선, 448일선 더하면은 961선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갈 거다 하면은 전반적인 장기 이평선이 다 상승 추세로 돌아선 다음에 눌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굉장히 짧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긴 추세를 먹을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하루하루 길어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사실 매매는 가능하죠. 이런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적당히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사실 수익을 못 낼 자리는 아니잖아요. 추세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으니 여기서도 눌림에 충분히 먹고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초보분들이 이런 꼭대기에 물렸을 때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4번이나 5번 자리는 물려도 금방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상승 추세에서 하시는 게 물려도 탈출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웬만하면 매매를 하자.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주가가 먼저냐, 이평선 추세가 먼저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평선이 따라 올라간 것인데 추세가 무슨 의미냐.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추세도 상승을 하는 것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평선이 따라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죠.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 주가는 등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고 상승 이후에 눌림 하락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먼저 주가가 상승해서 뒤따라 이평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이격이 작을 때 우리는 눌림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상승 추세에 신호탄, 이 기준봉이라는 신호탄이 발생을 한 다음에 이 주가는 상승 추세로 돌아갈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그 다음에 추적을 해서 2번이나 3번, 4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번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1번 자리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61선 자체가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매수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꼭대기에서는 매수하기가 당연히 힘들 수가 있죠. 이격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하락을 해서 2번 위치라든지 요 3번 위치라든지 이 61선과의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 중기 추세인 61선도 상승 추세고 121선도 상승 추세고 그리고 이격도 좁아져 있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 2번 위치는 거래량도 없고 얼마나 횡보할지 모르고 쭉 횡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더 횡보를 할지도 모르는 이런 2번 위치에는 매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3번 위치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가 이제 거래량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기 윗꼬리가 여기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주는 것 같다. 여기 눌림 발생을 했을 때 캔들도 지지를 해주는 거 보니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에 매수를 하거나 눌림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거나 하는 거는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3번 자리에서도 쭉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눌림, 이 21선까지 눌렸을 때 눌림 자리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격을 줄이기 위해 눌렸을 때 여기 앞에 매물대, 여기 1번 자리 매물대에 지지를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거기다가 21선이랑도 이격이 좁혀졌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4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론은 이겁니다. 주가가 이평선보다 먼저인 건 맞습니다. 추세보다 주가가 먼저인 게 맞아요. 그러나 뒤따라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는 눌림에서 매수 기회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매수 기회, 이 눌림 매수 기회를 어떻게 잘 찾아서 잡느냐, 어떻게 잘 기다리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배워서 차트에서 확률을 높이고 재료에서 확신을 가져서 매매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횡보 박스권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